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유한양행 말고 항암신약 국산화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떴죠. 시장의 고용 지표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단기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쓸어 담아야 되는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싼 가격이 나올 경우 쓸어 담아야 되는 기업 지금부터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해당 섹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테마성 종목이 최근에 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11월에 다가설수록 한번 파동을 보여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자료집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100% 무료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가봐야겠죠. 앞으로 시장의 대장의 모습을 보여줄 가장 핵심적인 유한양행 후속 말고 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 나올 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신약 승인, 수출 호재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코롱티슈진, 나이백, 유한양행, 알테온젠 등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저희 렉나자 고요. 최근에는 이 병용 임상이 통과가 됐고 병용 임상이라는 건 이 렉나자만 투여해가지고 암을 걸리는 항암 환자들이 낫는 게 아니라 유병한 약품을 존슨앤존슨의 약품하고 함께 지금 현재 약품을 두 가지를 투여해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요게 FDA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따로 유한양행의 렉나자 단독요법이라고 해서 병용요법이 아니라 단독요법이죠. 단독요법 하나만 투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이제 곧 있는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최근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일정이 다가오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특히나 그 다음 일정 중에 좀 매력적이어 보이는 일정이 유럽 종합학회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9월 13일에서 17일 정도에 유럽 종합학회까지 끝나게 되면은 완벽한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일정 중에서 원래 폐암학회가 원래 8월에 열리는데 이게 9월에 열렸어요. 예, 그래서 9월에 굉장히 많은 학회가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점은 이제 곧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이 기업 자체 유한양행에 뭐 FDA 뭐 단독 요법이 뭐 FDA 뭐 준비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따로 나오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면 큰 이슈 자체는 사라져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증시 자체도 잠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JP 모건 헬스케어 다음 이게 가장 제약바이오계에서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마다 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럼 이러면 눌림목 타이밍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사 봐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기술력도 뛰어나고 정말 최근에 이제 루키 기업들,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항암 국산화 기업은 누구인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냐?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항암 신약 시장에서 돈을 벌 만한 기업들이 눈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진짜 국내에서 주목받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자, 미국 생물보안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중국의 제약바이오 업계를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지금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9월 9일에서 13일에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9월 3일에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보면 9월 2일에 늦은 시간에 규칙정지 법안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규칙정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물보안법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지금 찬성으로 통과된 바가 있으며 지금 이제 적극적인 하원장은 그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이 생물보안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규제 대상으로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우려 기업을 지정해서 구분합니다. A 그룹에는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의약품, 지금 이제 CBMO 기업은 우시, 엠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틱스 등 5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A그룹에 포함된 특정 기업들은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 계약을 포함해 모든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이 금지되며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들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확인될 날짜에서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얘네 좀 수상한데 얘네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수상한 기업들을 지정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하고 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과의 강제적인 디커플링, 정확히 중국 기업들을 노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중국 기업들이 물론 뭐 미국하고 중국의 뭐 갈등도 있긴 하겠지만 중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어, 기술 탈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불법적인 기술 탈취를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직원들 불법적으로 지금 이제 데려오다가 기술 유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송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중국의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준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게 되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들과의 강제적인 디커플링. 지금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를 생산할 때 핵심 원료의 50%를 바로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물론 뭐 그 물품이 뭐 원재료가 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절반 정도가 중국에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생산 자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잘못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미국 국민의 건강을
중국 기업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정책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각자 일단 급한 기업들은 5년 뒤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만들고, 뭐 조금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32년도 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정책들, 뭐 기업에 따라서 이제 차등하는 정책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완벽한 중국 공급망과 한국 공급망을 나누는 미국 공급망을 나누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한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품 생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우후죽순 삼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뭐 해외에서도 직접 지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바이오로직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이제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법안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은 뭐냐? 바로 미국 대선 제약 바이오 정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높아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눈여겨볼 제약 바이오 공약은, 여기서 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명의 인물 살펴봐야겠죠. 트럼프 후보의 공약집과 같은 아젠다 47에서는 필수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부족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죠? 필수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거죠. 트럼프의 관세와 수입 제한을 통해서 미국에서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실행하겠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국내 위탁 생산 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이런 의약품 목록에는 특수 허가가 만료된 의약품, 오래전 개발된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위탁 생산은 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걸 그냥 읽어보면 한번 이해가 안 되죠. 이 밑에 내용은 자세하게 뒤에 뭐 다루어들 예정이니 뭐 자세하게 뒤에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약품을 생산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 폼리 금지, 의료 부채 탕감 공약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뭐냐? 과거 주장했던 메디케어, 고령자의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 추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최대한 낮춰주고자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정도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이걸 두 가지 정책을 보면 뭐 항암제랑 뭔 상관이야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특징을 짚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항암 신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은요,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원하는구나,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요런 구조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급망이 재편된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는요, 자유무역 구조 형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구조였거든요. 이곳에는 제약 바이오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약품을 생산을 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생물보안법의 분위기를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버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재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미국 대선 정책들의 방향성을 보시면 어때요?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위하고 아래의 정책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 의약품, 제약품을 생산한 원료의 50% 정도를 한 중국이 한 20% 30% 정도를 인도가 나머지는 지금 현재 유럽 정도가 생산을 하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시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줄 만한 국가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항암제 생산에서도 그 항암제 생산에서도 이것을 대체해 줄 국가 그런 기업을 떠오르면 딱 하나의 기업이 딱 하나의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최근에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 바로 삼성이 하고 있는 일이죠. 삼성 한국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전부 다 제약바이오 약품 산업에 뛰어드는 모습들, 특히나 생산 산업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들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투자 방향성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공장을 안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공장은 고객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너무 노화됐다.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경험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국내와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미국 핵심 인원들은 뽑아 나왔죠. 이거 생산하다가 다른 회사가 돈 더 준다고 하면 금방 가니까 이런 한국은 그렇진 않은 편이니까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이니까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도 좋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핵심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에 집중하고 국내 전문 인력을 집중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에 집중하고 보시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 현재 롯데, 차바이오, SK와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똑같은 약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하고 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는 완벽하게 다른 약입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공정 자체도 달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삼성은 항체 약물 접합체 약물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하고 싶으면 공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또 안에 있는 설비도 다시 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차이점이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짚어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더 최신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을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신약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생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가야 될 건 뭐냐면 미국 제약바이오의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인데요.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은요. 신약,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약을 많이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기술을 통해서 더 대단한 약품을 만들어서 그 약품을 많지 않고 소량 비싸게 판매해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즉 물론 이 약품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도 물론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약품을 내놓는 것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던 미국에서 모든 필수의 약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필수 의약품이 생산을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사업의 방향성이 R&D, 새로운 신약 개발에 맞춰져 있지 약품 생산은 사실 돈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니까요. 실제 보시면 세포 유전자 치료로 지금 현재 카티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 요즘 이거 많이 나왔죠. 유전 편집 하는 거 그리고 항체 약물 결합체 등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면역 치료제, 면역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유전자 편집 치료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물론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첨단 바이오를 중심해서 비싸게 팔리는 것들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약품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을 미국에 생산하는 것은 동일히 힘들 것, 어려울 것이다. 실제 기업들이 굉장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지지 흐름만 기부금만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구글 번역에서 번역을 돌린 거예요. 보시면 100대 CEO 트럼프를 거부했습니다. 뭐 이건 6월 25일 기사이긴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공화당에 가까운 그룹인 지금 현재 100명의 CEO 중 이번 선거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히려 해리스의 지지선을 한 지금 현재 명단 중에서 거물급 경위 90명 중에서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사의 지금 현재 CEO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이 자신 제약바이오 기업이 원하는 방향성이었으면 트럼프를 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반대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첨단 약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 이외, 그 이외의 약품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산하냐? 그게 한국이 될 수 있다. 그들 중에서 주목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의 완전 다른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완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하기 싫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런 거죠. 신약보다는 돈이 되지 않는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에 일부러 공장을 안 짓고 있죠. 국내 1위인 바이오 의약품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한국에만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그것도 정확하게는 한국에만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약물 중에서 항체 약물 접합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힘들다. 앞서 다 보여주셨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항체 약물 접합체 정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 항체 약물 접합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과거 최근 특허권이 풀리기 직전인 키투르다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죠. 자, 최근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이죠. 보시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1번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키투라자 오리지널의 키투르다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양한 뭐 워낙에 이제 전 세계에서 매출 지난해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한 뭐 지금 규모로 치면 32.5조 원을 기록한 약품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먹거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키투르다의 바이오시밀러 적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 개선과 국가 재정 부담의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약품이 이제 특허권이 풀려가지고 보통 이제 특허권이 풀리게 되면은 다양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임상 실험해서 저렴하게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뭐 목표는 2027년도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 워낙에 바이오 시밀러의 지금 이제 특허권 요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일 기재정정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임상 3상 착수부터 허가까지 기간 소요를 타사와 비교해서 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 너무 매력적입니다.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신규 기술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나 뭐 대장주까지 생겨났잖아요. 그죠? 유한양행이라는 대장주까지 생겨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주요 학회 일정이 이번 9월에 끝난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폐암학회도 8월에 서 있지만 9월에 열렸습니다. 지금 7일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날 열렸고요. 그리고 9월 이어서 유럽 종합학회가 유명하거든요. 유럽 종합학회 13일, 17일 열리는데 뭐 이거 날짜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9월에 열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다음 일정은 뒤에 있는 일정도 있긴 한데 뭐 물론 뭐 면역 종합학회 뭐 이런 것들도 뭐 유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다음 집중해봐야 될 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잠시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9월 달에 조정을 받고 재료 소멸이 되기도 했고 증시가 조정받으니까요.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건 안전하게 노려봐야 될 건 JP모건 헬스케어다. 자,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에서 다시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워낙 최근 증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럼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문제가 없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미국 생물보안법과 미국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들을 쭉 살펴봤더니 가장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보이더라. 그들 중에서 이런 생물보안법이나 대선 정책, 바이오 정책을 피해가면서 그대로 돈을 변수 없이 벌어갈 만한 종목은 누구로 보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보인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쪽이 항체, 약물 접합체에만 집중하면서 주목이 되는데 이 항체 지금 약물 접합체 가장 매출 1위라고 할 수 있는 키트루다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생물보안법 통과를 통해서도 주목을 받겠지만 앞으로 변수 없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도 돈을 벌어갈 만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대가 된다.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당연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좋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바이오스 좋은 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굳이 뭐 설명해가면서 하냐? 뭐 자세한 설명은 좋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비싸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최근 증시가 조정받고 9월 달에 재료 소멸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재료 소멸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죽으면서 떨어지거든요. 이때 담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가격이 사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가격 자체가 한 85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아주면 저는 매력적인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좋은 기업이 싸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나와 보여서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 제약바이오 영상에는 여러분 이런 종목들 물론 좋겠지만 조금 더 좀 등락폭이 있는 기업들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서칭하다가 종목을 하나 찾았는데 워낙에 삼성 바이오스가 좋아 보여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 조금 더 파동이 날 수 있는 항암 신약인데 해외 진짜 대기업하고 해외 제약사들하고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 그래도 적어도 테마 정도를 타면서 1월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 한번 찾아놨으니까 다음 영상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돌아오기 전까지 뭐 시장에서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난 추가적으로 종목 거래를 통해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 발효수도 좋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온디바스의 이취빔 자료집 같은 것들도 공략하시면 좋아요. 이런 기업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잘 집중하시면서 어떻게 얻어가시는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나오시면 하시면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 가능하시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뭘 해드리냐? 나는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등 지원주 매일매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쭉 적어드리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장시작 10분 전에만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테마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정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 무료 자료들과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 다시 들어가시면 공직을 세 번째 자료집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들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고요.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어떻게 할 수 있냐? 해당 화면에서 처음에 다운로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급등 추천주나 시황 등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오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들어오시면 이용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메일 주소이자 아이디 적으시면 되는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 비밀번호 간단하게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되고요.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가입이 되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을 여기서도 적어주시고 로그인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번 뭐 네이버.com 적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 시황,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자료집들 계속 무료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아이디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라나요? 뭐 구글 이메일 주소 써서 상관없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다 보니까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비밀번호 찾기 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메일 주소로도 아무것도 안 보내요. 광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자료는 100% 무료로 여러분께 진행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귀찮은 걸 다 대신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승률을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77,100분의 구독자분들 항상 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정보와 더 많은 좋은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께 내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의 방향성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 내가 몰랐던 정보를 단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